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마리TV 한노대표입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종목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의 기대감만 가지고 올라갔던 이런 테마주들은 이제 급락을 하게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작되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 실질적인 거죠. 뭐 기대감으로 가는 것들 아니죠.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바로 범국가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는 AI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떤 새로운 정권이 나오게 되면 뭐 한때는 수소를 육성하기도 했고요. 어떨 때는 뭐 조선을 육성하기도 하고 또 반도체를 육성하기도 하고 막 합니다. 근데 지금 새 정부 이재명 정권에서 가장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는 게 바로 AI입니다. 일명 소버린 A라고 하죠. 국가 주권 AI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지금 가장 큰 하도가 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가나 기업이요, 자국 내 인프라라든가 데이터를 활용하는데요. 외부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독립적인 AI를 구축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과거에 뭐 한때 뭐 디지털도 있었고요. 뭐 녹색 뉴딜 정책도 있었고 또 한때는 뭐 디지털 뉴딜 정책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게 AI 쪽에 되겠죠. 그러니까, 사회 간접 투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가가, 바로 이제 민간에게 수주를 줍니다. 네, 수주를 주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국가가 LLM, 이걸 이제 자체적으로 구축한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오픈 AI 같은 그런 이제 LLM을 국가 차원에서 개발을 해서 이거를 이제 전 국민이 이제 무료로 쓸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게 바로 핵심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민간 협력을 좀 받으려면 민간 업체들에게 즉 AI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세제 혜택을 줘야 된다고 되겠죠. 자, 이 화면을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전국민 AI 친숙도, 그다음 활용 역량 제고, 삶의 질 제고, 뭐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중요한 거는 여기에 보면 이제 SOC라고 보시죠. 과거에는 이제 SOC 하면 우리가 이제 물리적인 내용들이 많이 포함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물리적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투자들이 많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미 시장에서 상당히 강력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한번 시작되면 새로운 정권이 나오게 됐을 때 상당히 좀 몇 개월간, 뭐 1, 2개월 정도는 지속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는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잘 분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AI 3대 강국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100조를 투자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을 강업할 수 있었던,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국가 AI 컴퓨터 센터를 짓는 게 목표라고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먼저 떠오를 수 있는 점. 자, 국가 차원에서 이런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했을 때 바로 데이터 센터가 되겠죠. 자, 그럼 우리나라에서 데이터 센터의 가장 대표적인 수혜는 바로 NHN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NHN은 뭐 판교에도 있고 광주에도 있고 대규모 그런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최근에 이제 주가가 고개를 들면서 올라오는 자 이런 모습들을 자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떠오르는 기업, 그러면 LLM 하면 떠오르는 기업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KT도 있겠습니다만은 카카오와 네이버죠. 항상 이렇게 경쟁 구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차이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더 수혜를 받을 수 있겠냐? 내용면을 보게 되면 내용면, 그러니까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그런 내용면을 보게 되면 네이버가 수혜예요. 자, 그런데 주가는 카카오가 더 강합니다. 자, 카카오는 과거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상당히 그 특혜를 많이 받았다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뭐 이제 정치적인 부분도 좀 있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가 이렇게 좀 민주당하고 좀 친화적인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보수 집권 때는 주가가 계속 급락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최근에 이 카카오 그룹의 주가가 상당히 강해요.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쪼개기 때문에 많이 좀 욕을 얻어먹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지주사가 있겠습니다. 근데 카카오, 요즘 이제 딱 카카오가 지주사가 되겠죠.
그래서 카카오, 지금 뭐 올라오는 초기 모델이지 않습니까? 자, 카카오는 이제 눌릴 때 잘 공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봉을 보시게 되면 완전히 바닥입니다. 그죠? 엄청난 바닥세를 보이고 이제 올라오는 초기 모델인데 차이점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카카오와 네이버의 차이점. 이 써버린 AI 정책에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는 자체적입니다. 그러니까 자체 AI로 내재화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LLM을 내가 직접 만들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고요. 그래서 이 네이버는 현재 하이퍼 글로벌라는 이 자체적인 LLM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하다가 좋지 않았다 보니까 이거를 오픈 AI와 협력해서 그리고 외부 AI를 사용하겠다는 거죠. 내용을 보게 되면 현재 국가적인 어떤 그 써버린 AI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오픈 AI만 하는 게 아니라 AI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수한 그런 LLM을 적시적소에 다 사용해서 오픈 AI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다 사용해서 가장 좋은, 가장 뭐 효율성이 높은 그런 LLM을 사용하겠다라는 게 바로 카카오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만 보게 되면 원래는 네이버가 수혜를 받아야 돼요. 근데 네이버의 주가는 아직 강력하지는 않습니다. 예, 강력하지는 않은데요. 일본을 보시면 이제 조금 올라오는, 조정받고 좀 올라오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저리는 뭐 단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이버 같은 경우. 그동안에 네이버 조정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좋은 모습 보여주다가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네이버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이다.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프로젝트 여기에서는 네이버가 조금 더 맞아 떨어지는 자 이런 모습들을 자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그 다음에 이제 떠오르고 있는 기업은 바로 자체적인 칩, NPU, 바로 코나 테크놀로지죠. 코나 테크놀로지가 바로 최근에 이제 라벨리온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이제 그 NPU에 탑재되기 시작하면서 국가적인 차원이니까 우리가 이제 뭐 엔비디아를 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이제 약간 좀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되겠죠. 칩이래요, 칩. 그래서 이제 코나 테크놀로지가 그런 부분에 대한 국산화 기대감으로써 지금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현재 이재명 정권의 어떤 정책,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무료로 쓸 수 있는 AI 이게 이제 모토인데요. 여기가 가장 맞아 떨어지는 기업이 바로 리튼 테크놀로지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리튼. 자, 비상장 기업인데요. 최근에 이제 1,000억 이상을 투자 유치를 하는 그런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자, 리튼 같은 경우도 1인 1 AI를 목표로 삼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료로 하겠다라는 게 가장 큰 그 기업의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아주 높은 그런 사용 같은 경우에는 약간 뭐 돈을 받긴 합니다만은 거의 다 이제 무료로 풀어버리는 가장 우리가 오픈해야만 무료로 푸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LLM을 다 사용을 해서 무료로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성 부분을 보게 되면 돈을 어디서 벌어내느냐 의구심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런 기업들이 바로 이제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리튼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현재 상장 기업이 아니죠. 근데 투자를 받은 기업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제 그 투자한 기업들이 비상장 업체들인데 상장 기업 중에 하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캡스톤 파트너스라는 기업입니다. 이 캡스톤 파트너스라는 업체가 바로 이 리튼 테크놀로지에 대략 한 40억 정도를 투자한 기업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그 투자 그 컨소시엄에 참여한 상장 기업이 바로 캡스톤 파트너스, 그러니까 리튼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 떠오르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다른 종목보다는 바로 이제 투자사 쪽에서는 리튼 테크놀로지와 관련돼서 캡스톤 파트너스, 특히 캡스톤 파트너스 같은 경우는 뭐 당근에도 투자한 기업으로 알려지고 있죠.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떠오르고 있는 기업들,
뭐 솔트록스가 주도주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어떤 차원에서 수주를 직접 받았던 기업 중에 하나죠. 솔트록스. 근데 이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와 함께 최근에 이제 주가가 떠오르고 있는 기업이 이제 마음 AI, 뭐 대표적인 마음 AI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전부터 이제 국가와 공급 계약을 많이 맺었던 그런 AI 기업이 되겠습니다. 마음 AI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가 좀 강력하게 올라와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 나는 오른 거는 싫다. 상승 초기의 종목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종목은 플리토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자, 이 플리토 지금 매집 징후가 상당히 강하게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이 플리토는 그러니까 LLM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이 되겠죠. 이 원래 플리토가 우리 음성 인식이라던가 뭐 한글, 우리가 필기를 하면 이거를 인식해주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 언어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업체가 바로 플리토고요. 또 광주 지역에 터를 닫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플리토 같은 경우 한번 포텐 터지면 상당히 강력한 그런 흐름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플리토, 그런 기업도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떠오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 바로 이제, 한글과 컴퓨터도 비슷하겠죠? 한글과 컴퓨터. 역시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AI 국가, 자체적인, 개발하고 있는 업체인데, 뭐, 한글과 컴퓨터는 뭐, 그 외에도 우주항공에도 투자하는 기업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최근에 주가 좀 고개를 강하게 들면서 올라와주는, 자,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 YG넛도 있어요. YG넛. 근데 이거는 이제 상장한 지가 이제 얼마 되지 않았던, 우리 이제, 기상자 업체에서 상장이 된 거죠. 그래서 조금 힘은 떨어지긴 합니다만은, 역시 YG는 역시도 AI 관련주로 포함이 되어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스트 소프트가 있겠죠? 이스트 소프트. 자, 이스트 소프트 하면, 휴먼 AI 기업입니다.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AI, 뭐, 최근에 보시면 여러분들 뭐, TV에 보시면, 이번에도 보시면 AI가 다 나와서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는 그런 휴먼 AI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인데, 이 업체도 최근에 바로 이제 그러니까 한글에 특화된 그런 LLM, 여기에 개발을 집중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보시게 되면, 한글. 보겠습니다. 국가나 기업이, 그러니까, 소버린 AI 정의, 국가나 기업이 자국 내 인프라라든가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외부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 특화된 걸 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맞는 그런 거대 언어 모델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한글 특화형 LLM을 개발하고 집중하고 있는 업체가 바로 이스트 소프트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참고를 해보시고 투자에 좀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요. 가장 뭐 대표적인 수혜주는 네이버와 카카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랜 기간 하락을 했었고 이번 정권이 바뀌게 되면서 다시 또 한번 부활을 할 수 있을지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될 그런 가장 주목해봐야 할 종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리토, 그리고 데이터 센터 하면 그냥 따온 거 말고 NHM만 떠올려라. 뭐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타이밍은 별개 문제니까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은 꼭 여러분들 숨고르기를 잘 이용해야 되고 조정을 이용하면서 대응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한 1, 2개월 정도는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이 로봇 관련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그 부분도 한번 요약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